네, 주말 사이 한파와 대설, 강풍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에 이어 산불까지 발생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응에 나섰는데요.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주말 사이에 춥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오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어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앞서 저희가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 기사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7시 40분부터 헬기 10여 대를 순차로 투입해서 지금 완전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날씨에 평소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파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제 습도가 굉장히 낮은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습도가 약 33%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제 건조한 날씨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 낮은 습도와 함께 이 강한 바람 이런 부분들이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또 확산 속도가 빠르게 되는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잔불 정리를 어쨌든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당시에 현장 습도가 33%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현재 그 산불 발생의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원인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최초 이제 발화 지점이 이제 해당 그 의성군에 있는 야산의 높이가 한 150m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이의 산이었는데요. 이 정상 부분에서 최초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으니까 어떤 뭐 등산객이라든가 이 사람에 의해서 부주의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산불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날씨에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제 하루에만 경북에서 산불이 지금 3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 강풍이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씨 같은 경우에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행 가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습도 말씀도 해주시고 강한 바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가연물 상태가 굉장히 산불이 잘 나는 이런 그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등산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산에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인화 물질이라든가 뭐 산속에서 뭐 취사행위를 한다던가 뭐 이런 행동은 당연히 금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화목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 이런 이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 보일러 사용 이후에 불씨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비단 산에서뿐만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어제 의정부에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9m 안팎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 대형 간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태풍급 바람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는데 기상 조건도 물론 조건이겠지만 시설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길 가던 행인이 20대 행인이 이 떨어진 간판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풍속이 9m/s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5개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5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KDS라든가 이 건축 구조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시도 조례를 통해서 이 간판에 대한 이 5개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지역의 풍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당초 간판의 면적이 15m 그리고 2m 정도, 약 9평,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 그래서 지금 뭐 이 간판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풍속 기준을 조금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30m/s 정도는 견디는 뭐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해당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이제 훨씬 못 미치는 이런 풍속에서 이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말씀드린 이제 구조물을 이제 간판을 부착하는 이런 그 앵커라든가 그리고 벽면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시설물 관리가 최우선이어야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보행자 같은 경우에도 몸을 움츠리게 되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옷도 막 여미게 되고 그러면 시야 확보도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시설물도 잘 확인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붑니까? 주의해야 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옥의 어떤 이런 그 설치물에 대한 기준들이 지금 어제 사고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취약한 관리 실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보행자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좀 그런 공간들 예컨대 이제 공사장 인근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뭐 비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설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형 간판들이 많이 설치가 된 이런 지역을 지나실 때는 좀 충분히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간판을 사용하는 이런 사용주에서 예. 분들도 이런 이제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좀 치워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나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도로도 얼게 됐습니다. 당장 서산 영덕 고속도로 경북 구간에서 도로 살얼음이죠. 일명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추정되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이 역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같은 고속도로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지점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좀 원인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어제 그 6시 새벽 6시 예. 10분경에 발생한 사고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 아이스에 의한 사고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블랙 아이스, 그러니까 이 도로 살얼음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운전자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충분한 감속 운행 그리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좀 반드시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의 이제 선형 구조가 이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구간들. 그래서 선행 차량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확인되지 않은 이런 선형 구간, 그러니까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구간을 지나실 때는 반드시 좀 선제적으로 감속 운행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 살얼음이 잘 발생하는 지역들, 뭐 터널 진출입이라든가 아니면 교량 부분이라든가 뭐 그늘진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서행 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구간에서 진입할 때 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앞서 이제 그 제가 속도에 대한 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블랙아이스가 말 그대로 아스팔트 색깔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육안으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목측해가지고 대처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블랙아이스를 만나는 이런 환경에서 가장 운전자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절대로 급제동이라든가 급격한 핸들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블랙아이스 구간을 앞에 선행 어떤 그 운전 환경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급제동을 하기보다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고요. 블랙아이스를 발견하고 앞차의 거리가 충분한데도 급제동을 하다 보면 일명 이제 스핀 현상으로 해서 오히려 차량이 이제 회전하면서 조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제동을 한다거나 급히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좀 피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 결빙 사고로 인해서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고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블랙 아이스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실제로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 발견하는 부분들이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고요. 결국은 이제 운전자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블랙 아이스가 잘 형성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선을 깔아서 실제로 이 그 도로 살얼음을 좀 방지하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해당 구간이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인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차 줄여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볼 텐데 기상당국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추위 또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이제 시민들이 오늘부터라도 꼭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이제 많은 적설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이 경사로라든가 이 도로 결빙에 대한 부분 이런 제설제를 미리 좀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적어도 이런 고개라든가 경사가 급한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좀 제설제를 도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바람도 어제 뭐 그 간판 추락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설물이 탈락하거나 비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좀 단단하게 고정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적설이 되면 고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식수라든가 이런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예, 기상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피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